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마지막 날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산 미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핵에 공동 대응하는 장소에서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투자 계획을 밝히며 미국에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득실을 분석했습니다. 내일부터 미 접종자도 요양병원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입국할 때 신속 항원 검사 결과도 인정됩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이 1년 8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아 공식 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족들은 월북 여부 등 피살 사건 진실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한미 두 정상이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오산 미 공군기지 안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전쟁이 났을 때 한국과 미국의 공군사령관이 모든 작전 상황을 지휘 통제하는 한반도 공군작전의 심장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병들을 격려하며 한미동맹은 70년이 지나서도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동선언에서 밝혔죠. 이곳을 방문한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 미 공군기지 지하 벙커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함께 걸어 들어옵니다. 한반도 공중작전 사령탑,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은 두 정상은 직접 임무 수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서로가 굳건한 안보 동맹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산 공군기지 인근이 6.25 당시 미군의 첫 교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공산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군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최초로 피를 흘린 곳. 바이든 대통령도 전쟁 속 희생으로 맺어진 동맹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7 decades later, thanks to you, the Republic of Korea is strong, thriving, and innovating democracy, and our alliance grows stronger every single day because of you all. 항공우주작전본부는 전시 한미 공군사령관이 실시간 지휘할 수 있는 곳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삼축체계 통제의 중심입니다.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이곳 벙커를 방문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이고 국군 통수권자의 방문은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서해 NLL 경계태세 점검 이후 13년 만입니다. 항공우주 이 작전본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반도 영공을 감시하는 중앙방공통제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한반도 공중작전의 북극성 역할을 수행한다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두 정상은 일정을 마친 뒤 작별하면서 서로를 향해 엄지를 들고 인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오산 공군기지 방문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1대1로 만났습니다. 현대차로부터 50억 달러가 추가된 총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날 이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에 이어 마지막까지 경제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한 일정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 성격의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김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면담 후 밝은 표정으로 나란히 걸어 나옵니다. 곧바로 정 회장이 로봇과 도시형 항공 모빌리티 등 5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깜짝 발표합니다. Hyundai Group plans to invest an additional $5 billion through 2025, which will strengthen our collaboration. 하루 전 공개한 전기차와 배터리셀 공장 투자액까지 합치면 105억 달러, 13조 원 규모의 투자 선물을 안긴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 양산 계획인 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서만 일자리 8,000명이 창출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10여 분으로 예정됐던 면담은 추가 환담과 브리핑까지 5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방한 첫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기술 동맹을 확인한 데 이어 현대차의 전기차와 배터리셀 투자를 확정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 협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흘 일정을 마무리한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방일 기간에 중국 견제 목적의 협력체인 IPEF 출범 회의도 예정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트럼프 시절과 확 달라진 대북 접근 방법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순방이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짧게 한마디로 답합니다.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던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온도차가 큽니다. CNN은 바이든이 김정은의 러브레터를 기대하진 않았던 것 같다며 정상 대 정상 간 사진 촬영을 하는 화려한 시대는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던 트럼프 때와는 접근법이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분석했습니다. It's a very significant reversal of position. Look, those drills did happen in 2021, but now President Biden is indicating that these drills could be expanded.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억제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결국 한국에는 심각한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무엇일까 관심이었는데 이 미국 퍼스트레이디인 질 바이든 여사가 오지 않아 이 부부 동반 행사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찬 직전 김 여사와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흔히 장가 잘 갔다는 말까지 나왔다는데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선 김건희 여사가 만찬 장소인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올린 머리에 흰색 투피스 차림이었고 손엔 흰 장갑을 꼈습니다. 김 여사에겐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공식 외교 무대입니다. 김 여사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자신은 메리드업한 남자들이란 말을 했는데 미국에서 흔히 남자가 자신보다 뛰어난 여성과 결혼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박물관 전시물을 짧게 관람한 뒤 김 여사는 조만간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오면 뵙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 건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인 예이치를 인용해 한미 양국은 훌륭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의 자유와 인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굳게 손잡고 함께 걸어나갈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로 화답했습니다. For all the decades ahead, and as our combined forces say, we go together.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 중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의 전시 기획자 경력과 마크 로스코 전시를 연 사실도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한 후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비 국화 당초 서한을, 질 바이든 여사 앞으론 감색 모란 경대와 마크 로스코 전 도록을 선물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두 정상은 사흘 동안 철학적 가치에서부터 소소한 얘기까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두도 대화 소재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의 조언을 듣고 윤 대통령이 결혼식 때 신었던 구두를 신은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 신인도 외교 백전노장도 말실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정상회담 뒷얘기를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정치 도전을 선언한 지 1년 남짓한 대통령과 49년의 외교 달인으로 불리는 정상 모두 첫 만남부터 의전 실수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불렀다가 정정했고 So thank you all very much, and President Yoon, thank you. 정상 외교 무대가 처음인 윤 대통령도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러시아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국민이 확대 회담장에 입장한 뒤 회의를 했느냐고 묻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회의 좀 하셨죠? 앞서 열린 소인수 회담과 환담은 예정보다 2배 넘게 길어졌는데 두 정상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냈기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평소 반려동물 사랑으로 유명한 두 정상은 유기견 관련 이야기로 친밀도를 높였고 구두를 소재로 한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평소 굽 없는 신발을 신던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조언으로 결혼식 때 신었던 구두를 닦아 신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도 구두를 더 닦을 걸 그랬다고 농담을 건넨 겁니다. 기자회견장에선 미국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추가 질문을 하려 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끼어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You only get one. I'm protecting him. 환영 만찬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준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정상회담을 끝내면 양국 모두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겠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두 나라는 과연 서로 무엇을 얻었고 또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이채연 기자가 그 성적표를 분석했습니다.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미 정상은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공식화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도발 때 즉시 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규모를 줄이고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했던 한미 연합훈련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날과 마지막 날 삼성과 현대차 수장을 콕 집어 만났고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은 기업 총수들과 라운드 테이블을 따로 주재하며 우리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And I welcome the billions of dollars of investment that Korean companies like Samsung are making in the United States. Investments that will bring our two countries even closer together. 원전 협력과 국방 상호 조달 협정으로 우리 원전과 무기의 대미 수출도 본격화합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장점, 국력과 그리고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원전의 마케팅이 크게 강화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의 밀착으로 대중국 관계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을 닫고 더욱 고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내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 결과도 인정됩니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시설 접촉 면회는 당분간 계속 가능하고 비접종자도 접촉 면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무기한 연장됩니다. 감소세가 9주 연속 이어지면서 이들 시설의 발생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주간 최대 4명으로 제한된 면회객은 5인 이상 가능해지고 특히 미접종자도 음성 확인서와 함께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 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입국 절차도 간소해집니다. PCR 검사 외에 24시간 이내 받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다음 달부터 입국 후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고 18세 미만 접종 완료 기준과 미성년 격리 면제 대상 연령도 확대됩니다. 입국 문턱이 낮아진 만큼 새 변이 유입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 국내에서도 발견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에 대해 최근 영국은 우려 변이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질병청은 이미 검사 체계 구축을 완료했고 관리 대상 해외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이 1년 8개월 만에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실종 판결을 내려야 공식 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유족들은 월북 여부를 밝히는 등 피살 사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어업지도 중 북한군에게 피살된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한 실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이르면 내일 이 씨의 사망 신고를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씨는 법적으로 사망자 처리가 되지 않아 피살 후 1년 8개월 동안 서류상 생존자로 남아 있었지만 법원의 실종 판결로 공식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유족 측은 공무원 유족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정부가 월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월북이면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지만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은 사건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사항과 북한군 감청 녹음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 청구를 냈고 법원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와 해경은 이에 항소했으며 관련 자료도 국가안보사항이라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항소의 치하를 가장 먼저 해주는 것이 대통령께서 유족 측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유족 측은 공식 사망 선고가 나온 만큼 전 정부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부활시킨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합수단이 1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건이 대상인데요. 폰지 사기, 작전 세력 관여 등의 혐의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루나 사건을 이틀 전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맡겼습니다.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부활한 합수단이 3일 만에 1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피해 투자자들은 루나 발행사의 권도영 대표가 연 20%에 가까운 이자를 내세워 돌려막기식의 투자자를 모은 것은 폰지 사기와 유사 수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폭락 과정에서 고의적인 대량 매도로 차익을 얻은 작전 세력이 없는지도 수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기 등 혐의의 고의성 입증도 어려워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격 폭락이 그 원인이 규명되는 것에 따라서 사기죄 성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도영 대표는 어젯밤 트위터를 통해 자신에 대한 조세 포탈 의혹에 한국 정부가 청구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함의를 풀어보겠습니다.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정광석화처럼 이뤄진 검찰 인사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막장 인사라고 비판을 했고 이제 한동훈 장관은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면서 반박을 했는데 특수통과 윤석열 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 분위기예요. 정권 초기에 검찰 간부 43명의 인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검사장으로 승진한 7명 모두는 이른바 정치인, 기업인 수사에 특화된 특수통 검사들인데요. 이들 대부분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에 함께 근무했던 인연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리를 옮긴 사람들도 있겠죠? 네,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 대부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좌천됐습니다.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이 조국 수사팀 등 특수통 간부들 대부분을 좌천시킨 것을 두고 피해 수혈이라고 불렀는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피해 수요율이 다시 재현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또 수요일이었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윤석열 라인이나 한동훈 장관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이제 전면에 배치된 셈인데 대표적인 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다가 추미애 전 장관이 취임한 지 닷새 만에 지방으로 발령을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좌천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내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중앙지검에 쌓여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많은데 대대적인 수사 예고로 봐야 합니까? 당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다음 날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대장동 사건에 관한 배임죄로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지킨 심우정 동부지검장은 인사 다음 날인 19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첫 전 정권 수뇌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대전지검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검수완박 법안 대응에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한 장관은 취임 이후 바로 검수완박 법안 무효를 위한 TF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한 장관 본인을 포함해서 검사 2,000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모두 넣어서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법무부 훈령을 바꿔서 전 정권에서 약화시켜온 검찰 기능을 다시 강화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 장관의 취임사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게 됐는데 언론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꽤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법무부 앞에는 한 장관을 지지하는 화환 등이 쌓여 있고 팬클럽이 한 장관에게 상패를 만들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 장관의 스카프나 가방 등이 인터넷에서 품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국내 정치에도 팬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편가르기 같은 부작용이 큰데 사법부에 몸담은 인물이라면 더더욱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하던 시절에도 법무부 앞에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맞아요. 실제 추 전 장관은 SNS에 고맙다는 메시지까지 남기며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표 검찰개혁 이열세열은 안 된답니다. 네, 이열세열은 피를 피로 씻는다는 뜻인데요. 사실 한 장관과 이번에 요직에 복귀한 검사들 대부분은 피해 수요일에 좌천됐다가 요직에 다시 복귀된 인물들입니다. 한 장관이 단순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윤석열 정권 실세에도 수사의 칼날을 겨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대로 된 검찰권 행사로 진짜 정상화인 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긴축 공포가 자산 시장을 덮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남과 일기 신도시처럼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을 제외하곤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체제로 청약 대박을 터뜨렸던 오피스텔마저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부동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재작년 최고 43대 1의 청약 경쟁률로 분양을 마친 경기도 안산의 한 오피스텔. 하지만 지금은 분양권 매물 51개 가운데 6개는 분양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많게는 1,0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단기간에 피를 잡고 넘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가면서 더 안 좋아지니까. 지난해 경쟁률 6,000대 1로 한때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서울 마곡의 생활형 숙박시설. 지금은 웃돈 거품이 빠진 데다 거래도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팔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아파트값도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에 강남과 일기 신도시 정도만 강세를 띠고 있고 세종은 11개월째, 대구도 5개월째 하락 중입니다. 실거주보다 시세 차익 목적으로 분양을 받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이나 시장 흐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긴축 공포로 투자 심리가 싸늘하게 식으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들도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수익률도 역주행하고 있는데 일부는 바닥을 찍었다며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닥이 어디일지 알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김지아 기자가 서학개미들의 비명에 맞춰봤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증시는 4%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유통기업마저 인플레 직격탄으로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자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Even though they had more sales, people are going to the stores more. The costs for Target are really increasing very fast.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연초보다 27% 넘게 떨어졌습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는 연초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고 넷플릭스는 연초 대비 68% 넘게 추락했습니다. 수익률 역주행으로 서학개미들이 2년 동안 올린 수익률은 1.9%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매수 행렬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수익률을 3배까지 챙길 수 있는 이른바 레버리지 상품이 서학개미들이 사들인 상품 가운데 10위권에 들 정도입니다. 주가 하락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손실 규모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란 암울한 전망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 Io credo che ci sia un rischio concreto che l'inflazione aumenterà anche sensibilmente perché le banche centrali si sono fatte trovare. 여기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유명 투자자 제러미 그랜섬은 미국 증시가 2배 이상 더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아직 멀었다는 경고에도 저돌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서학개미들. 거품 붕괴의 후폭풍을 그대로 맞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살 때 300원을 더 내고 반환하면 다시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하기도 전에 계속 논란입니다. 환경을 위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또 최근 많아지고 있는 무인 카페는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돼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문부터 음료 제조까지 모두 무인으로 이뤄지는 로봇 카페. 점원이 있는 일반 카페와는 달리 무인 카페는 일회용품 보증금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무인을 안 해주세요. 왜 면제가 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같은 일회용 컵이지만 사람이 직접 음료를 건네는 일반 카페와는 달리 무인 카페는 휴게 음식점이 아닌 자판기 운영업으로 등록돼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컵을 반환이라던가 이런 거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무인 매장은. 일반 카페 업주들은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12월이 걱정입니다. 300원은 저희가 오르고 옆에는 로봇 무인에다가 로봇이다 개인 카페면 안 오르잖아요. 옆 가게를 이용 많이 하겠죠.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카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전국 가맹점수 100개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업주들은 불공평을 주장합니다. 또 하나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정책이 돼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봐요. 전국 카페사장협동조합은 내일 국회에 보증금 제도를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요즘 이성 간의 만남을 이어주는 데이팅 앱이 많습니다. 일부 앱은 회원가입의 조건을 걸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남성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여성에게는 예쁜 사진을 요구하는 겁니다. 차별 논란이 불거졌지만 인권위는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송민성 기자입니다. 47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데이팅 앱입니다. 소개 페이지에 접속하자 남녀별 다른 회원가입 조건이 뜹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남성은 대기업 등 고액 연봉회사에 다니거나 전문직 또는 명문대 출신이어야 합니다. 반면 여성은 프로필만 입력하면 사실상 제약이 없습니다. 소위 상위 1% 금수저만 가려받는다는 또 다른 앱에선
연봉이나 자산 등을 인증하라고 권유합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회원에게는 금배지를, 유력 인사 자녀에겐 특별 배지를 줍니다. 지난해 1월 한 남성은 이런 데이팅 앱들이 과도한 차별을 조장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누구는 가입할 수 있고 누구는 가입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조금 이제 불쾌함을 느껴갖고 처음 진정을 하게 된 거예요. 차별이 이제 트렌드화되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 인권위는 사업 전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차별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성차별적인 편견을 확산시키고 인간을 상품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자는 결국 능력이야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편견을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천박한 자본주의 민낯이죠. 사업 전략과 인간의 상품화라는 엇갈린 판단 속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요즘 남해안에는 제철을 맞은 멸치잡이가 한창입니다. 부산 기장에서는 3년 만에 멸치축제도 열렸는데 사흘간 15만 명이 찾았습니다. 전국 주요 관광지에도 막바지 봄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민들이 힘껏 그물을 털자 은빛 물결이 출렁입니다. 남해안의 대표 어종 멸치입니다. 제철을 맞아 어른 손가락 크기만큼 자랐습니다. 봄멸치는 부드럽고 알이 차고 좋은 거지요. 작년에 비교해서는 거의 한 20% 상승했다 보면 됩니다. 전국 멸치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부산 기장에서는 축제도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열린 기장 멸치 축제에는 사흘간 15만 명이 넘게 찾았습니다. 식객들은 직접 구운 고소한 멸치 맛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4년 전에 봤을 때 멸치 회였는데 멸치 구이는 또 맛이 다르네요. 네, 멸치가 크고 약간 고등어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빨간 고무대야마다 꽃게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알이 꽉 찬 꽃게에 눈을 떼질 못합니다. 지금이 최고 맛있을 때 꽃게 1년 중에서 알은 꽉 찼어요. 지금은 100%. 군 사격장이 노란 유채꽃밭으로 변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아들이객들은 막바지 봄꽃을 즐기며 추억을 사진 속에 담습니다. 부산에서 놀러 왔는데 뜻밖의 이렇게 유채꽃밭에 와서 힐링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상청은 다음 주 남부지방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강릉 앞바다는 바다와 백사장 그리고 소나무 숲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곳에 갑자기 열대 야자수 숲이 들어서더니 보름여 만에 야자수 절반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기후가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관광 명물을 기대하며 돈을 들였지만 흉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경포해변 백사장에 야자수가 늘어섰습니다. 동해안에서 느끼는 이국적인 열대 해안 풍경인데 가까이 가보니 야자수 잎이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뒤쪽에는 다 이렇게 푸릇푸릇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 야자수가 지금 저기는 다 시들어가지고 꺾여 있잖아요. 조화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강릉시는 지난달 말 경포와 강문 등 해변 3곳에 야자나무 51그루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보름 만에 절반 정도가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화분에 심은 야자수를 통째로 바닷가에 옮겨놨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기 어렵습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야자수를 비닐하우스로 옮기려고 화분에 심은 겁니다. 2억 원을 들여 야자수를 심었는데 비닐하우스로 옮길 때에도 매번 5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듭니다. 그건 제주도나 살지 여기 강원도에서 안 살지. 그러니까 많은 식물을 심어야지 돈 낭비지 이게 뭐야. 강릉시가 이색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해변에 야자수를 심었지만 생육 부진에 예산 낭비 문제까지 불거지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유권자는 4,430만 명으로 집계됐고 닷새 되면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에서 주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황선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서울 경기 후보들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윤석열 정부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처절하게 바뀌겠습니다. 검찰 독재로 복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확실히 견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의 전통 지지층을 다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경북, 김기현 선대위원장은 경남을 찾은 건데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여당의 힘을 내세웠습니다. 여당 후보가 예산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시건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전통시장과 번화가를 찾았고 경기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각각 경기 서부와 동부를 훑었습니다. 대선에 이어 보궐선거에 출마해 전체 판세를 주도하는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와 경기 분당갑 안철수 후보는 각각 자신의 출마 지역이 아닌 충청과 인천 지역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패배를 넘어서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잘 해냈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정의당 지도부도 경남과 수도권을 돌며 양당 기득권 체제 타파를 호소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입니다. 내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죠. 네. 자, 그런데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지금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 제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수 이승철 씨의 노래 제목인데요. 이 노래가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추모곡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부터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는 소회도 함께 밝혔는데요. 또 노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도 알려져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에도 여러 차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차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내일 추도식에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을 하는데 이런 배경하고도 연관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명 40여일 만에 굉장히 어렵게 임명된 한덕수 총리가 내일 첫 통합 행보로 출범을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 보수 정부에서 정부 요인이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기도 합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한 총리와 합을 맞췄었는데 내일 문 대통령도 이 추도식에 참석을 하는 만큼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뒤에 사저로 몇몇 참모들이 찾아오고 또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소식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거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재임 시절에도 퇴임 이후에는 잊힌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다짐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추도식에 참석하면서 퇴임 이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찾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이번에 봉하마을로 가게 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추도식에 여야 정치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지방선거와 연결짓는 그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열흘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선거와 여론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내일 봉하마을로 향하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신으로 이 험지를 옥토로 바꾸자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여기에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도 한자리에 모이는데 야권 지지층 결집 효과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도 또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찾는 만큼 통합 의지를 부각시킬 기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의 느낌표는 그런 사람 또 있었으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요. 여야가 모두 노무현 정신을 직접 계승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서로 강조하는 노무현 정신이 뭔지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이 협치와 지역주의 극복으로 대표되는 듯한데요. 내일 한자리에 모일 여야가 각자 해석하는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출마의 득과 실입니다. 자, 이재명 위원장 얘기인데 지금 이재명 위원장은 직접 선거에도 뛰어야 되고 당의 전체 선거도 총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판세가 어떻습니까? 그게 좋지 않은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변수도 있고요. 또 열흘 남긴 했지만요. 아직까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재명 위원장에게 당내 안팎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 등으로 충남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지난주 29%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개양을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추가 조사 결과도 추이를 좀 봐야 하겠지만요. 이 위원장으로서는 어느 한쪽에만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본인 선거구인 계양 을에만 집중하다가 지방선거 전체 구도에서 민주당이 밀릴 경우에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정치적인 책임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혹시라도 본인 지역구에서 질 경우엔 개인적으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위원장이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졌기 때문에 정말 근소한 차이로 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의외네요, 이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위원장은 최근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면서 사즉생, 생즉사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3척밖에 남지 않는 배로 넓게 퍼진 그 두터운 두려움을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재명 출마의 득과 실의 느낌표는 모 아니면 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위원장으로서는 이 후보이자 선대위원장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든 게 정치적인 생사를 건 승부수였을 겁니다. 물론 당이 승리하고 본인도 당선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차기 대선까지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겠죠. 과연 모일지 도일지 열흘 뒤면 결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1, 2위 팀들 간의 맞대결에서 SSG가 8회 말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다리 통증 때문에 데뷔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에서 기권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스의 중책을 맡은 SSG의 노바와 LG의 켈리. 팽팽한 투수전 끝에 노바가 2회 오지환의 적시타로 첫 실점합니다. 그러나 빅리그 출신다운 노련한 피칭으로 7이닝을 1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켈리 역시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변화구로 삼진 9개를 챙기며 7이닝 무실점. 연속 5이닝 이상 투구 신기록을 65경기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SSG는 8회 말 투아웃부터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추신수의 짜릿한 동점 솔로포에 이어 LG의 필승 개투 정우영을 상대로 크롬과 박성환의 연속 적시타로 단숨에 역전,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1회 초 NC 박건우의 솔로포가 터지자 NC 출신 나성범이 시원한 3런 역전포로 응수합니다. 시즌 6호 홈런이자 마수거리 홈런을 기록했던 송명기를 상대로 두 번째 아치. 이창진은 2회 말 솔로포에 이어 3회 말에도 3점 홈런으로 연타석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NC는 양의지의 투런포로 추격했지만 결국 기아의 위닝 시리즈를 내줬습니다.
전날 다리 통증을 호소했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이번 홀 티샷이 물에 빠지더니 6번 홀에서도 티샷이 물속으로 들어가며 트리플 보기. 9번 홀부터는 5홀 연속 보기로 무너집니다. 3라운드에서 9타를 잃은 우즈는 결국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에서 중도 기권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대구는 32.7도까지 올랐는데요. 도심에서는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더웠는데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서울이 30도로 7월 하순의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보다는 4도가 높겠습니다. 30도가 넘는 곳도 있겠는데요. 청주, 대전, 대구 모두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 쪽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중부 지역은 목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빨간등이 켜졌습니다.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30%대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지율 추락 이유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의석수만 믿고 갖은 꼼수가 등장한 검수완박 법안에 밀어붙이기나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의 명분이 약한 선거 출마, 청문회 등에서 보인 어리둥절한 질의들, 당내에서 또 터진 성추문 등이죠. 그렇다고 여당은 마냥 신나할 일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진 것이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두 당은 잘 나갈 땐 저 서늘한 경고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